안녕하십니까, GJR RV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점점 봄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점심은 햇살이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럴수록 자연을 향한 갈망과 욕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해보고 카라반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한결같은 말씀들을 해요. 사람과의 접촉이 두려운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독립적인 공간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카라반이나 모터홈이나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공간을 연출해주고 자연과 함께하는 두 가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모델은요, 펜트 비앙코 셀렉션 465 SFB 모델입니다. 펜트 비앙코 셀렉션 465 SFB 모델의 2022년형을 저와 함께 살펴볼 겁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펜트 465 SFB 2022년 제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705cm, 너비는 232cm, 높이는 263cm. 높이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설치하시면 보통 30cm 정도가 높아지니까 약 3m가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맞으실 겁니다. 비앙코 셀렉션 465 SFB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앙코 셀렉션 465 SFB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00급 중반? 한 중후반 그 정도 되는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전장 길이가 705cm잖아요. 그러면 실내 길이가 2m 정도가 빠져요. 5m가 나오든지 조금 모자라든지 그 정도 되니까 400급 후반대입니다. 모델명이 465 SFB면 465cm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모델 명의에 불과해요. 실질적인 급수로 따지면 400급 후반대예요. 465 SFB, 515TG, 515SG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 앞에 숫자는 얼추 비슷한 느낌을 줄 정도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맞지는 않아요. 급수로 막 무조건 나누시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465 SFB는 U자 테이블에 더블 베드를 갖고 있는 타입입니다. 가족 중심형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기본적으로 펜트가 잘하는 거 있죠. 테이블 쪽에 창을 집어넣고 개방감을 확보하는 거예요. 2021년도와 2022년도는 데칼이나 이런 것들 거의 변화가 없고요. 하나 좀 변화가 있는 게 2021년도 후반부터 휠이 블랙 알로이 휠에서 실버 알로이 휠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도는 다시 실버로 돌아왔다. 점점 유행을 가장 많이 타는 게 휠이라고 저는 봐요. 특별한 포인트를 주는 것들도 뭐 당연히 많겠지만 색깔이 변경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비교적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펜트 같은 경우는 휠도 좀 고사양 휠을 쓰고 이 알로이 휠이 좀 다른 타사 카라반들에 비해서 좋은 걸 써요. 21년도와 22년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예, 출입문 위에 등이에요. 모양하고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켜지고 밑으로도 켜지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요거 되게 궁금해 하세요. 여기 이렇게 홈 파져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일 심지가 들어가요. 여기 심지가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신발장, 뭐 수납장, 그런 옵션들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봄부터죠. 그럴 때 이런 옵션들 같은 거 구입하셔서 이렇게 낍니다. 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카라반들은 없는데 얘는 있네요. 다른 카라반들은 왜 없나요? 이거 제조사 마음입니다. 원가가 더 들겠죠. 대부분은 네일을 넣어도 고급스러운 거 넣는 것들이 제조 원가도 올라가고, 명품들은 당연히 들어가죠. 펜트 같은 명품들은. 출입문을 살펴보는데요. 출입문은 21년식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미 바뀌었어. 이 유리 타입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래스 타입이 이 라운딩을 준 거, 그리고 더 두꺼워진 거. 지금 출입문은 뭐 펜트니까 상당히 두껍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통이거든요. 쓰레기통으로 안 쓰셔도 되고 사물함으로 쓰셔도 되는데 굉장히 편해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펜트는 다 달려 있거든요. 저도 써보면 이게 있는 게 확실히 안에서 뭐 이렇게 쓰기가 확실히 편합니다. 21년도에 도어 유리 패널이 라운딩형으로 교체한 이유가, 옛날에는 민판이었어요. 민판이다 보니까 힘을 받는 부분들이 굴곡을 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굴곡들을 지는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라운드를 주면 라운드 진데 힘을 딱 받겠죠. 물결치지 않고. 그래서 이걸로 변경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는 맛이 있어야지. 알로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퀴에 관련된 엑셀 이런 거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런 알로이 휠도 중요해요. 물론 여기에 가격 차이도 많이 나요. 알로이를 사제 알로이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화중 알로이 휠입니다. 그냥 일반 자동차 알로이 휠 끼면은 깨져요. 왜냐면은 견딜 수 있는 힘인 자체가 틀려요. 얘는 두 바퀴로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알로이 휠의 경도나 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고화중 알로이 휠을 써야 되는데 국내에는 고화중 알로이 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제로 다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다 보면 깨져요. 알로이 휠들이 큰 사고 나실 뻔한 경우를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제로 다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차량 자체를 견디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쇼버브라고 할게요. 이 쇼버브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게가. 왜 내 차는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것보다 엑셀이 많이 쳐지냐 이렇게 문의 주신다면 그거는 운행 스타일이나 평상시에 짐을 얼마큼 어떻게 갖고 다니시는 거에 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차가.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 엑셀 처짐도 중요하지만 이 바퀴 캠버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보셔야 합니다. 469 SFB는 이제 전면에 화장실이 위치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뿌연 창이 있죠. 요 밑에는 항상 화장실 카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해 보시면 화장실 카세트가 있어요. 펜트는 전 모델이 다 동일하게 별도로 화장실에서 쓰는 변기물을 별도로 집어넣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해서 물을 집어넣는 타입인데 별도로 화장실 변기물을 넣는 타입들은 화장실 린스 제품을 별도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안 넣고 청수 탱크 물을 같이 쓰는 타입들이 있거든요. 그런 타입은 린스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린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여기에다가 반드시 먼저 넣고 물을 넣으셔야 돼요. 물 넣고 린스 넣으면 린스 안 들어가요. 왜냐면 한 번에 쪼록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은 넘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린스를 반드시 먼저 넣고 물을 넣으셔야 린스가 들어갑니다. 카세트는 기본적으로 대용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전면을 살펴보시죠. 펜트 비앙코 셀렉션 465 SFB 모델의 전면에 왔습니다. 펜트가 항상 추구하는 디자인이죠. 크게 변화가 없이 단연간 좀 끌고 왔어요. 제가 볼 때는 펜트는 앞으로 한 내후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하우스를 제외하고는 다 페이스업을 안 했어요. 좀 한동안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굳이 돈 들여서 안 한 것 같아요. 펜트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사랑하는 외관과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실내를 갖고 있죠. 자,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펜트는 이렇게 쇼업 트렁크죠. 기본적으로 가스통 2개 적재하실 수 있는 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턱 낮으면 가스통 싣기가 쉽겠죠. 오스탱크 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이 폭은 당연히 넓지만 앞방도 넓어요. 펜트는 앞방이라고 해야 되나? 깊이 네, 깊이도 넓습니다. 항상 좀 느끼지만 이제 펜트는 이 트렁크는 다른 타사들보다 제가 볼 때는 좀 월등히 잘 만드는 타입이에요. 잠궈 보면은 확실히 다른 이제 브랜드들보다 잘 잠기고 결속력도 좋고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커플러는 저희가 일부러 떼어놨어요. 커플러 캡을 앞에 A프레임 캡을 저희 떼어놨는데 이거 여러분들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앞에가 견인볼을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볼을 여기 견인하는 곳이고 여기에 큰 원통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 이게 카라반에 브레이크를 관장하는 시스템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적으로 출발할 때도 제어해주는 시스템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카라반 운영하셔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브레이크가 눌리는 것만 아시는데 이게 펴질 때도 그냥 확 펴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 검은색 쇼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얘가 밀리면 밑에 쪽에 달려있는 브레이크와 이제 연동되는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쇼법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 통입니다. 통.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앞에가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눌리고, 자, 보이시죠? 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차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천천히 나옵니다. 이걸 빨리 잡아당긴다고 해서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천히 나와요. 그래서 이 역할은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만 출발할 때 얘가 빨리 팍 펴지면 앞차에서 텅 당겨지겠죠? 그런 거를 완화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쇼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에서 텅 치는 느낌이 있거나 출발을 할 때 텅 치는 느낌이 있으면 일단 이 쇼법을 첫 번째 의심하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 패드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실내에 입고하셔가지고 정비를 받으셔야 돼요. 네. 네. 힘을 제어하는 뭐 전자장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압 방식이든 다른 방식? 얘는 이제 관성 브레이크입니다. 미국식 카라반들은 이제 전자적 제어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요. 앞에 차량의 전자적 신호가 뒤에 전자적 신호로 브레이크를 잡게끔 되어 있는데 유럽 방식들은 물리적인 방식이에요. 요거를 관성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차가 서요.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올려는 관성의 힘이 있겠죠. 그 힘만큼 여기가 눌려요. 그만큼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차가 팍 쓰면 얘가 더 빨리 팍 쓰겠죠. 그러면 여기가 더 빨리 팍 눌리고 그러면은 더 브레이크도 금방 콱 잡겠죠. 그러니까 앞차가 쓰는 만큼 뒷차가 쓰는 거예요. 네.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 네. 드럼이랑 패드랑 이런 거는 그냥 국산 거 써도 돼요? 아니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엑셀이 알코 엑셀이다. 그러면 그 알코 전용 패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드럼의 사이즈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드의 모양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그거에 맞지 않는 패드를 썼다, 비슷한 것 같아서 썼다 하면은 드럼이 갈리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규격의 드럼을 껴도 이게 안 맞는 거죠. 제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문 반대쪽 측면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출입문 반대쪽 측면에 왔습니다. 이쪽이 이제 침실이 위치하는 쪽이에요. 안에 레이아웃을 살펴보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와이드한 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침실 밑에 쪽에 이제 서비스 도어가 위치하는데요. 펜트 서비스 도어는 큰 걸로 유명해요. 높이도 굉장히 높죠. 저는 무조건 이제 항상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짐을 실으실 때 요 높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넓이는 이만큼 되는 짐은 별로 없어요. 높이가 항상 문제지. 펜트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딱 세게 내려치잖아요? 여기가 또 깨져요. 요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교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평상시에 살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청소 주입구입니다. 여기 뒤에는 당연히 청소 탱크가 위치하겠죠. 보시면 이렇게 벤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타워형 냉장고입니다. 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로 무조건 다 적용시켜요. 고가의 냉장고로 적용시킵니다. 명품에 걸맞게 그렇게 적용을 시키죠. 간혹 여기 이렇게 뭐 막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열이 빠져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와야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막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쪽은 주방창입니다. 펜트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죠. 이렇게 라운드를 지는 창, 부드러운 완만한 곡선을 지는 창들. 여기에 이렇게 U자 테이블 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후면을 살펴보시죠. 비앙코 셀렉션 465 SFB 후면에 왔습니다. 이 후면에 보면은 후면 창이 위치합니다.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 차는 전면창이 있고 이 차는 왜 전면창이 없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거는 레이아웃 따라 틀립니다. 레이아웃 따라. 실내 레이아웃 따라 전면창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전면창이 없고 대신 후면창이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창이 살짝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전에 모델보다 이게 좀 굴곡이 조금 더 부드럽게 더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거 약간 변화된 것 같아요. 한국 규격에 잘 맞게 뭐 브레이크 보조제동 등 깜빡이 뭐 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 위에 후방 카메라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옵션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실내를 살펴보시죠. 비앙코 셀렉션 465 SFB의 실내에 왔습니다. 제가 아까 바깥에서 외관 설명을 드릴 때 설명드렸지만 U자 테이블에 더블베드 타입을 갖고 있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습니다. 465 SFB는 U자 테이블에 더블베드를 갖고 있는 이러한 레이아웃을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타입이에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레이아웃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U자 테이블은 테이블 중심적인 기능을 부각시킨 레이아웃이 커요. 왜냐면은 다 이렇게 모여서 둘러 앉아서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이쪽 면을 좀 강조한 면이 좀 강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이런 U자 테이블에 더블베드가 앞이나 뒤나 이렇게 위치한 타입입니다. 모든 카라반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내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카라반들을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받는 질문이 어떤 카라반을 사야 하나요? 저희 가족한테 어떤 카라반이 어울리나요? 뭐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좀 디테일하게 이러이러한 사양을 갖고 있는 카라반을 사야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가족 구성원 인원수 대비에 맞춰서 카라반을 구입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간혹 저희 식구는 3명인데요. 저희는 손님들이 오셔서 같이 모시고 갈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더 큰 거를 해야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들을 1년에 몇 번 모시고 가시나요? 3, 4번, 그러니까 5번 미만이에요. 그 5번 미만 때문에 우리 가족과 맞지 않는 레이아웃 구성을 구입하시는 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주된 사용자들의 구성원으로 카라반의 급수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카라반의 이제 디테일한 이제 스펙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조사에서 만들어 올 수밖에 없는 옵션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카라반을 사시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엑셀 허용축 하중이 최대치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요 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애프터로 좀 진행하시기 까다롭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또 바닥난방이에요. 바닥난방이 쩔쩔 끓진 않아요. 우리나라 온돌처럼 그냥 미적지근한데 그래도 있으면 상당히 좋죠. 바닥난방 시스템이 되냐 안 되냐 옵션에,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해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저희 같은 경우가 라이트 패킷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막 데코 패킷, 라이트 패킷 이런 거 다 추가해서 오거든요. 애프터로 옵션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처음 나올 때부터 되어 있는 차가 금액적으로 따지면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구입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465 SFB 본격적인 실내를 살펴보면, 465 SFB는 병행 수입이나 이렇게 타사에서 수입되는 것들은 라이트 패킷을 안 갖춰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카라반들은 되게 어두워요. 근데 저희는 라이트 패킷을 더 추가하고 기타 등등 옵션들을 더 많이 추가하기 때문에 좀 밝죠. 성인 기준으로 2인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인 주무시고 베드에서 2인 주무시면 4인이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 바닥에서 주무신다면 5인까지 운영이 가능하신 모델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딱 다리 좀 뻗어 보면은 상당히 남아요. 제 키가 180인데 누운데 충분합니다. 본격적으로 465 SFB 주량을 살펴볼게요. 도메틱 싱크볼 일체형 감스렌지가 적용되어 있죠. 펜트 트레이드 마크죠. 얘는 이제 자동 점화 방식입니다. 별도의 불을 튀기지 않아도 점화가 되는 방식이고요. 다른 카라반들에 비해서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위 그레이드예요. 청수 게이지 돼 있고 220 출력구, 위쪽 상부장도 아주 구성이 좋게 되어 있어요. 수납장을 살펴보면 펜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kg예요. 네, 최저가 중에 10kg인데 다른 카라반들은 5kg입니다. 이런 장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보는 게, 양념 같은 것들 그냥 주행하시잖아요. 이런 데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넘어져요. 근데 여기 있으면 잘 안 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꼭 필요하시다. 자, 그러면 출입문 쪽하고 TV 쪽을 살펴보시죠. 출입문 쪽에 이제 TV 거치대가 위치합니다. 제가 볼 때는 24인치에서 27인치까지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쪽 폭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옆으로 비틀면은 뭐 좀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좋은 게, TV가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조금 나가, 문 밖으로 좀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매력이 좀 있어요. 출입문 근처에 TV 홀더가 있는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질문 받았어요. 이 TV 홀더가 고가의 홀더예요. 이 정품은 TV 브라켓을 옵션으로 추가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게 동일한 홀더를 달거든요. 근데 이걸 다는 이유가, 저희가 다른 제품들을 많이 써봤는데 주행 중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여기 암대가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요 암대가 금방 파손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가일 수밖에 없죠.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고객이 브라켓하고 TV 옵션을 추가하셨는데 금액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브라켓이 이제 고가니까. 그 고객 친구분이 전화 오셔서 자기는 중국산 TV 홀더 를 출고사에서 장착해서 썼는데 지금도 잘 쓰고 있다. 너네는 왜 불필요하게 비싼 TV 홀더를 써서 옵션 가격을 올리니? 항의 비슷한 항의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가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TV 홀더가 가격만큼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을 해서 이 옵션을 추가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TV 홀더가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옵션으로 하신다면. 근데 타사는 요게 중국산을 써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옵션을 이제 그 제품을 선택해서 옵션에 적용시켰겠죠. 제품을 선택하는 그 타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니네는 가격을 굳이 비싼 걸 쓰니라고 물어보신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좋으니까. 그 이상은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으니까 쓰는 겁니다. 왜 좋은 거를 저희가 쓰냐면 얘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가구를 찍고 바닥을 찍고 TV 박살나고 그러면요. 요 TV 홀더 요 하나 조금 더 비싼 거 쓰는 가격 이상으로 더 깨져요. 다른 거 써보니까 우리는 별로 이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 더 좋은 제품에 더 튼튼한 제품을 써야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옵션을 적용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참고를 하신다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트가 이런 가구 정말 잘 만드는데 곡선의 장들 같은 경우 정말 잘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깥에 리뷰하면서 위아래로 벤틸레이션이 이렇게 있으면 타워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인데 일반 타워형이 아니에요. 양쪽으로 열리는 양쪽 개폐형 타입입니다.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열 수도 있다. 그래서 양쪽 개폐형 타입이고요. 이런 개폐형 타입은 펜트는 전기종에 적용해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상위 그레이드면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비싸니까. 도메틱 냉장고 같은 경우는 타워형 냉장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굉장히 편하게 됐어요, 세팅이. 타워형 냉장고를 사려고 SFB 여기다 딱 집어넣은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했다 라고 봅니다. 사용 방법은 나도 알자 카라반 TV라는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이쪽 이제 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면 465 SFB 같은 경우에는 콤비가 21년도는 밑에 있었어요. 22년도는 콤비가 저쪽 테이블 밑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밑에 있었던 청수 탱크가 침대 밑으로 들어왔다. 외관 쪽으로는 레이아웃은 변경이 없었는데 안에 시스템은 좀 소소하게 좀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콤비가 여기 밑에 있던 게 22년도에는 저쪽 뒤로 간 게 제가 볼 때는 사용자 편의성 때문에 뒤로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밑에 있을 때는 리셋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이게 안쪽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근데 저쪽은 딱 열고 바로 할 수 있게 그 부분 때문에 변경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콤비가 있던 자리는 이렇게 수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465 SFB의 장점이죠. 여성분들이 좀 선호하는 타입 중에 하나가 세면대가 바깥에 있는 걸 좀 좋아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울이 위치하죠. 세면대 위치하고 화장 같은 거 하기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해요. 465 SFB는 화장실이 비교적 좀 넓어요.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 타입들보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넓게 뽑은 대신 화장실 안에 있는 세면대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부장에 수납장도 잘 세팅되어 있어요. 이 하부장 쓰실 때 이 밑에 그 세면대 캡이 있어요. 그 캡 파손되지 않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465 SFB의 침실에 왔습니다. 이 매트리스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뭐 펜트는 매트리스 하나는 진짜 좋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희 집 매트리스보다 더 좋아요. 이쪽에 이제 와이드하게 창문이 있어서 분위기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차를 주차하는가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이쪽에서 뭐 바깥 경치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465 SFB가 조금 변경된 게 벽 틈 사이에 가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가드가 벽과 차이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한 1cm 정도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더 이렇게 간격을 더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틈 사이가 뭐냐면은 그 난방열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위풍을 느끼지 않게끔 도와주는 곳인데 거기는 조금 넓어진 거? 그 부분이 좀 차이 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쪽에 경치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어도 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책을 읽으셔도 되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런 스타일을. 요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블라인더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파티션을 짠 나눠보면 어떠신가요?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행 중에는 반드시 잠궈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떨어져요. 제가 이제 화장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항상 말하지만 요즘 살이 좀 쪘어요. 한 91kg 나가는 것 같아요. 91kg에 키가 180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뚱땡이겠어요. 근데 충분히 공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내에서도 이렇게 수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변기
데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샤워할 때는 항상 샤워 커튼을 이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 밑에가 전부 다 방수가 아닙니다. 방수는 여기 밑에 바가지처럼 생긴데 여기만 방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샤워 커튼을 이용해서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창문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환기구나 그런 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시면 됩니다. 점점 펜트가 전체적으로 다 잘 돼 있는데 필요한 곳에 더 투자를 막 더 하고 있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매년 설계를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예요. 그냥 뭐 소소한 시스템 같은 것들을. 데포드 시스템이라는 게 네네. 그 저기 유원지 같은 데 가면은 간이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그 변기 보면은 물이 안 담겨 있고 이제 볼일 보고 발판 밟으면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게 데포드 시스템이에요. 아니에요. 데포드 사라는 데가 있어요. 변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예. 내려가는 방식이 이거랑 같은 거죠.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카세트에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다가 요 레버를 열면 결합되어 있는 사이를 막고 있던 게 그냥 착 열리는 거예요. 오물이 밑에 카세트로 통 빠지고 다시 닫으면 닫히는 시스템이에요. 거품 나오고 그러는 것도 계면활성제를 거품으로 계속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밑에다가 냄새 안 올라오게 공기층이 이제 딱 막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거랑은 이제 완전 틀린 시스템이고 얘는 그냥 데포드 사에서 만든 변기인데 이렇게 카세트를 집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려서 버리고 열리고 닫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물도 나오고 그런 차이예요. 근데 네. 다른 데 가면은 이렇게 막혀 있다가 네. 밟으면은 뭐 안에서 이렇게 뭐 빨아들이는 슉 하고 뭐 비행기 특히 기차나 뭐 그런 거. 그렇게 돼 있죠. 그거랑은 틀려요. 그거랑은 완벽히 틀립니다. 이거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열어서 퐁당 닫는 거.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게. 그냥 그런 방식이에요. 잘 나가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본인들을 위한 그 이미 나와 있는 버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충실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펜트를 더욱더 명품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펜트 비앙코 셀렉션 465 SFB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비앙코 셀렉션 465 SFB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죽 중심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카라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설계는 돼 있는데 얘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사이즈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든 쉽게 가고 그렇다고 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사이즈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 카라반을 운영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는 사이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시는 스타일이고 펜트에서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점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좀 작은 걸 쓰시다가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465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애착을 갖는 그런 레이아웃과 그런 사이즈를 가진 카라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2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2년도와 21년도는 외부적으로는 거의 변한 게 없어요. 실내 레이아웃도 거의 변한 게 없지만 시스템은 좀 변한 게 좀 있습니다. 뭐 콤비의 위치라든지 청소 탱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환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22년도 물량들도 사실은 많은 제조사들이 그때그때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구입을 염두에 두시고 있다면 빨리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빨리 먼저 예약을 하시든지 대부분 그런 추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입을 원하시면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셔라. 이게 이제 저의 권유입니다. 지금까지 GGR RV센터 코리아 한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하고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